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이 평균 8.9시간 정도를 앉아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죠. 하지만 앉아있는 자세는 서있는 자세보다 허리가 받는 하중이 1.5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께 건강 상담도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의 굿닥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흔히 끈기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무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좀 앉아있으면 뭘 하든 좀 성공할 수 있다. 특히 공부 같은 거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엉덩이가 무거우면 이제 허리에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프닝 하고 나니까 드네요. 예, 제가 아까 방송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엉덩이가 무거운 당신 그래서 제가 좀 엉덩이가 무겁죠. 네. 그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들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사실 좀 그렇게 한다면 허리 건강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오래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너무 앉아 있는 습관을 강요하거나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것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앉아 있을 때 허리에 더 나쁜 행동이나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허리에 고장이 났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신호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쵸. 그런데 이제 신호가 대개는 우리가 이제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통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통증이면 그 알람 역할, 빨리빨리 어떻게 하세요라는 좀 알람 역할이지만 통증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 허리가 일단은 병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시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다 하지만 다리 통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허리 통증은 별로 없는데 허리는 전혀 안 아파요. 그런데 다리와 발, 종아리 이런 데가 당기고 저리다. 쥐가 난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은데 그냥 슬며시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쭉 빠져서 고무다리가 된 것 같아요. 술 취한 듯 흔들거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것 또한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증상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네. 따라서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다리만 불편해서 사실 허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리만 불편한 경우도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병원을 좀 잘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증상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나라 표현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단지 이제 아프다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네. 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리다. 다리가 저리다. 네, 저리다. 그다음에 뭐 당긴다. 음. 감각이 이상하다. 네. 그리고 쑤신다. 어. 차갑다. 쥐난다. 예. 쥐난다에서 제가 농담을 합니다. 네. 어머님, 원장님 쥐가 너무 나요. 그럼 어. 제가 쥐를 잘 잡습니다. 제가 좀 고양이처럼 생겼죠? 제가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가필드라고 하는 그 고양이 닮으셨는데요? 캐릭터가 좀 닮았죠. 그래서 네. 제가 별명이 옛날에 가필드인데 제가 쥐를 잘 잡아요. 그러면 약 웃으시죠. 그리고 아리다, 뭐 찌릿, 뻐근, 먹먹하다. 그러니까 감각 증상은 주로 다리에 나타나는데 이것의 원인이 허리에서 기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눌린 위치에 따라서 뭐 쑤시고 아프기도 하고 당기고 저리고 쥐도 나고 네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럼 이제 신경이 왜 눌려서 이렇게 다리 쪽이 불편한 건지 신경이 눌리는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척추 질환은 대개 이제 국민들이나 환자분들이 뼈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는 뼈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뼈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계통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척추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저기 지금 화면처럼 보이는 노란색 신경이 바로 척추 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라고 하는 이제 섬유륜과 수액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렇게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신경이 안 눌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퇴행이 되고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비틀어지면서 만성적으로 또는 급성적으로 파열된다든지 또는 주저앉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네. 디스크가 탈출한다든지 또는 뼈 높이가 감소되면서 뼈가 자라나는, 즉 뼈가 가시처럼 골극 신경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되고 수액이 나오고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뒤에 있는 후 관절이 커지면서 신경 통로들이 목졸라지는 현상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다양한 부위로 압박될 수 있는 협착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MRI 사진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MRI는 뭐 옆집 철수도 아는 네. 그 MRI입니다.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자, 허리뼈는 5개 뼈가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네, 뼈가 5개 있고 뼈 사이사이에 하얀색 디스크가 있고 뒤로 하얗게 쭉 신경 물길이 내려오죠. 정상 MRI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그 물길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신경줄기, 정상 신경줄기 MRI입니다. 노멀 마일로그램, 정상 신경줄기 MRI는 저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기다가 직접 조영제를 찔러 넣어서 척추강 안에 그 물감을 넣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즘에 MRI는 아주 MRI 기법이 발달되면서 저 물감이 보이는 거예요. 뇌 척수액이. 네. 그런데 협착증인 사진인 경우에 오른쪽 보시면 지금 보면 노란색 원 안에 4번과 5번 사이에 심하게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신경줄기가 내려오다가 끊어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신경줄기 MRI가 꽉 막혀서 신경 흐름이 완전히 막혔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협착증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막혔는지를 따라서 단계별로 치료법이 좀 달라져야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질문이세요. 네. 우리 의사들이 예를 들어 뇌혈관이나 관상동맥도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직경이 있다면 90이 막혔다, 80, 70, 50 완전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경 통로 또한 10 정도의 넓이에서 90이냐 아니면 50이 막혔냐 아니면 90이나 막혀서 문제가 되냐, 즉 막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치료 방법이라든지 진단이나 증상이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완전히 치료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혔냐에 따라서 왼쪽처럼 보존적 치료, 주로는 이제 안정, 약물, 주사. 사실 저는 이 단계에서 한방에서 하는 침 치료도 저는
넌 좋다고 봐요. 네. 초기 단계에서의 한방 치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뭐 유착박리 시술, 풍선 확장술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막혀서 완전히 그 절개술, 고정술까지 가야 되는 환자군도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 노란 박스 안에 미세 침습, 즉 최소 절개라든지 거의 절개하지 않고 약간 좀 구멍을 뚫어서 또는 뭐 이런 볼펜 정도 넣어서 하는 내시경 또는 현미경 감압술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막혀 있는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막혔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옛날에는 50%가 막혔으면 꼭 절개를 했는데 이제는 절개하지 않고 이 미세 침습 척추 치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MISS 영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미세 침습을 MISS라고 표현합니다. 예, 기억하기 쉬울 거면 미스. 네. 네. 그래서 미스 척추 치료. 그러니까 내시경 또는 현미경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 미세 침습 치료를 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이고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재발을 안 해요. 따라서 오른쪽처럼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5 내지 10% 안쪽이고요. 보존적 치료 또는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뭐 근본적인 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렇게 통증을 덮어버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가운데 치료들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성적이 아주 좋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단계별로 다양한 척추 치료법이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척추 치료법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이동현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주고 계세요. 지금 밖에 비가 또 내리고 있어서 아마 또 허리가 좀 아픈데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에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오른쪽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도 찌릿찌릿합니다라고 증상 남겨주셨고 일주일 전에 근육통 주사를 맞으셨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더 이상 뭐 좀 호전된 게 없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근육통 주사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보통 근육통 주사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 주사, 엉덩이 근육 주사.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맞는 엉덩이 주사 같은 이제 근육 진통제 주사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육통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가 아프니까 그냥 일단은 신경계 개통보다는 겉에 있는 근막이나 몸살기 났을 때 맞는 그런 혈관 주사 간단한 거라든지 엉덩이 주사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60세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좀 찌릿찌릿하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통증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지금 엉덩이까지 좀 뭔가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래서 엉덩이가 아프면 더 좀 진행된 거예요, 사실. 허리는 괜찮고 엉덩이까지 좀 내려왔는데 플러스 다리까지 좀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거든요. 이럴 때 이런 증상 들으면 네. 신경이 문제 있거나 또는 혈관이 문제 있거나. 그런데 60세면 아직은 청춘이세요. 그럼요. 그래서 혈관이 많이 막혔다든지 뭐 아주 막 혈관 질환이 뭐 막 당뇨 환자 뭐 술 담배 너무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면 대개는 확률적으로는 좌골신경통이라 그러죠. 협착증 증상이 아마 초기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근육 주사 맞으셨고 좀 보다가 한 2, 3주 지나갔는데도 계속 다리가 좀 저리시면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MRI를 권하진 않지만 네. 엑스레이는 다시 한번 움직임 보는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저 같은 경우는 찍고요. 그다음에 한번 골밀도 정도 한번 체크를 합니다. 60세 남성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다리 순환 검사를 가볍게 이 세 가지 베이직 검사를 한 다음에 이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MRI 권하고요. 네.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가벼운 주사나 약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아파서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고 엉덩이도 저립니다. 아직 치료는 받지 않으셨어요. 좀 참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병원 가셔야 될까요? 사실 50대 여성이시고 일도 많으실 거예요. 자녀분들이나 직장이나. 근데 네. 이제 병원 오시기가 겁나는 거죠. 혹시 뭐 MRI 또 비용 들고 또 이게 뭐 수술할까 봐 이제 그러신데 맞아요. 제가 그냥 느끼는 인상이죠. 제 말씀이 경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네. 허리가 이렇게 숙일 때 아픈 경우는 디스크 퇴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요, 이렇게 허리를 필 때는 조금 편해집니다. 그런데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설거지 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숙일다든지 또는 세수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앞으로 세면대 숙이게 될 때 허리가 많이 힘들다. 더군다나 엉덩이까지 저려 내려온다. 그러면 아마 주로는 4번, 5번 또는 5번 천추 그 아래쪽 두 군데에 디스크 퇴행이 되면서 이제 좀 디스크 안에 압력이 숙이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주변으로 방사통이 생기게 되고 그걸 이제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조금 증상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 안정하시고 지켜보시고 뭐 가벼운 약 드시는 것은 좋지만 2주 이상 지속되면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검사, MRI 아닙니다. 네. 엑스레이 다이나믹, 움직임 보는 엑스레이. 네. 50대면 골밀도 한번 체크해 볼 때 됐고요. 골밀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체열 검사,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 순환이 잘 되는지 보는 체열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또는 뭐 전방전이나 흔들거리잖아요. 뼈 모양이. 예. 그렇다면 MR 가야 돼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무조건 MRI 아, 찾을 그러실 필요는 필요는 없고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세 가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반드시 있잖아요. 10%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10%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가장 족보입니다. 네. 의과대학에서 족보라고도 하고 뭐 시험에 나오는 거죠. 네. 예. 눈을 딱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어떨 때 수술해야 될까요? 대개는 한 5% 내외로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좀 증가되면 10% 안쪽, 7, 8%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어떤 증상일까요? 수술이 꼭 필요한 증상은 1번, 반복을 계속했는데 똑같은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너무 반복하면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하고 시술하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몸이 더 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주사 부작용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안정되게 하다가도 이런 반복되는 치료가 안 됐을 경우 수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걸음걸이가 안 되고 하지가 위약이 와서 다리를 끈다든지 다리가 옆으로 처진다든지 쩔룩거린다든지 그런 마비 또는 배뇨장애 또는 뭐 성기능 장애 감각 확 떨어지는 거, 이 회음부 쪽에 밑바닥이죠. 이런 쪽이면 조금 처음부터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좀 급한 증상, 감각이 너무나 신경 기능이 떨어질 때는 처음부터 수술하는 경우가 5% 정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술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정확하게 가려내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원장님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환자 오시면 진찰도 하고 만지고 이렇게 환자를 걸음걸이를 보지요.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본다고 척추 안에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술까지 가셔야 될 수 있는 후보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림이 있을 때 두 가지죠. 신경이냐 혈관이냐. 그래서 일단은 왼쪽처럼 엑스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 환자가 좀 수술 후보겠다 하면 MRI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때는 MRI 비용을 조금 뭐 힘들다, 비용이 비싸다 할 거 아닙니다. 그때는 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예, 그때는 예. 반드시 하시는데 아주 뭐 죄송한데 표현이 좀 별로 질이 안 좋은 MRI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I도 어떤 걸 하냐? 세 번째, 신경 흐름을 볼 수 있는 정확한 MRI를 척추를 돌려가면서 단면도도 보고 좌우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봐서 이렇게 신경 흐름을 보면서 대개는 고령인 경우에는 MRA, 그러니까 즉 혈관까지도 보는 검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 안 했지만 초음파로 도플러 할 수도 있고 또는 제일 끝에 여기 적외선 치열 검사처럼 정맥 부전 검사를 해서 저렇게 다양한 다각화된 검사를 적어도 수술 후보라고 판단이 되면 한 네다섯 개, 대여섯 개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검사를 반드시 해서 빨리 네.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또 수혈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네. 수술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저는 저는 목 수술, 허리 수술 많이 하거든요. 저는 목 수술할 때만 예를 들어 개인적인 건데 네. 전신 마취를 하고 허리 수술하는 사람인데 허리도 수술하는 사람인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신 마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하지만 전통적으로 허리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적 척추 수술은 전신 마취 많이 하죠. 네. 저는 이제 많이 안 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이 안 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는 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전신 마취를 주로 합니다. 또 절개도 한 10cm, 뭐 5 내지 8, 10cm, 길게는 20cm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많이 벌리기 때문에 이게 피멍이 들고 통증이 생기고 척추 주변이 이제 손상이 되고 이제 수술 자체 때문에 벌리는 자체 때문에도 감염 위험성도 올라가고 손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미세 침습 MISS 미세 침습 척추 치료는 일단 정신 마취를 안 합니다. 수술이긴 해요. 약간이라도 열면 표현을 수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피부 절개가 1cm 또는 2cm 미만. 아. 정말 몸이 크신 분들은 3cm 안쪽, 2.5. 그래서 주변 조직이 없어요. 특히 절개를 하더라도 이게 얇은 걸 넣어서 이렇게 넣었다 계속 뭔가 이렇게 확장을 쭉 시켜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려서 이렇게 큰 뭐랄까요? 큰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좀 내시경 같은 걸로 하는 또는 현미경 네. 프룹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감염률이 아주 낮아지면서 또 큰 화면으로 확대해서 보는 그 기법이 있으니까 좀 정확히 진단도 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네. 1cm, 2cm 정도면 거의 뭐 우리 손도 한 마디도 안 되는 길이잖아요. 네네.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이런 미세 침습 척추 수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미세 침습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한 1cm 절개하면 보통 이제 수술 헷갈리니까 그쵸. 수술이긴 수술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기존 적인 수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단은 전신 마취를 제가 몇 년 동안 안 했다 그랬죠. 네. 단 한 건도 안 했어요. 최근 뭐 예를 들어 한 4, 5년 동안 단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좋죠. 특히 저는 환자를 안 재워요. 환자를 안심시키면서 안 아프. 자, 여러분들 전신 마취를 안 한다고 부위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부위 마취를 하니까. 그런데 네. 이제 심리적으로 환자가 좀 재워주세요 하는 것도 긴장이 있죠. 되죠. 네. 맞아요. 그런데요, 안 아프기 때문에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농담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또 대화하면서 합니다. 네. 이것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도 모니터가 잘 되고 환자의 불편한 사항을 수술하면서 듣고 또 하고 나서 금방 하니까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올라가서 환자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병동 간호사들도 편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치료네요. 네, 모두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테크닉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환자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광범위한 절개나 조직 손상이 없으니까 수술 이후에 통증이나 시술 이후에 통증이 흉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혈이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뭐 고령이나 만성질환자, 급기야는 투석 환자, 피를 묽게 해주는 여러 그 스텐트 하신 네. 어르신들, 당뇨 환자들 짧아지죠.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죠. 따라서 이제 업무 복귀가 빠르고 그러면서 이제 20배에서 지금 한 3, 40배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하면서도 수술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이제 확신이 들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맨 마지막에 직접 보면서 안전하게 한다는 거에 포함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저도 외과 의사라서 수술하고 또 내시경 이런 거 현미경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는 수술은 하면서 이 서전들이 다 알아요. 야, 이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제 경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협착증이 심해서 몇백 미터 못 걷는 어르신들을 제가 농담 삼아 아버님 내년에 저희 병원 마라톤 대회 참석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인커리지를 시키는 거, 환자를 이렇게 인커리지를 시키죠. 그래서 그 정도로 신경이 풀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어머님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님 이거 완전히 납작만두네. 어머님 이거 납작만두네. 그런데 신경을 피니까 지금 통만두가 됐네요. 납작만두가 통만두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셔서 어. 대기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면서 참 편하게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조크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좋은 조크 유머는 환자 치료할 때 되게 좋은데 그럼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얘기를 방송 가서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쉬우셨다고. 네. 내 신경이 납작했는데 통통해진 걸 제가 전후 MRI 보여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좀 재밌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 치료는 진중하게 하지만 어. 환자를 안심시키면서 그쵸.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또 소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절개가 작으니까 흉터도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흉터 크기 사진으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네. 예. 자, 흉터 뭐 얼마나 작을까요? 이 흉터가? 사실 저게 지금 최소 절개, 그러니까 네. 1, 2cm는 거의 티가 안 나죠. 잘 보시면 자 옆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게 살짝 그게 최대한 해봤자 한 2cm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이제 하이힐 신고 다시 시집 가도 되겠어요. 흉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흉터가 적을 수 있는. 그래서 흉터도 상당히 좀 그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스트레스도 예. 되고요. 스트레스가 되시는데 네. 상당히 환자들한테는 기분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미세 침습 척추 치료는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예, 오늘 사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미경, 하나는 내시경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편하게 하나는 미경이, 하나는 시경이. 네. 자, 미경이부터 좀 미경이부터 볼까요? 가볼까요? 예. 네, 미경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미경인데요. UBF라고 합니다. 현미경입니다. 네. 77세 여자 환자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시골에서 계시고 농사 지으시고 오랫동안요. 구부정합니다. 최근에 더 이제 아파지셔서 주사 여러 번 맞으셨죠. 저한테 이제 오셨는데요. 네. 이 MRI 보시면 노란색 원 안에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여기 보세요. 이제 볼 줄 아시겠죠? 뚝 끊어졌어요. 예, 새카맣죠. 네. 그래서 꽉 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 4번과 5번에 막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게 수술 전에 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부를 약간이라도 열기 때문에 미세 침습 치료 또는 미세 침습 술이라고 하는데 네. 까맣게 막힌 것이 잘 보세요. 어떠세요? 오, 뚫렸네요. 네, 자세히 보세요. 신경이. 네, 다르죠. 예.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 뒤에서 까맣게 누르는 황색 인대를 제거해서 요렇게 신경 통로를 완전히 열었어요. 전신 마취 안 하고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신경이 회복이 돼서 걸음걸이가 아주 좋아졌던 사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반복합니다. 단면도 사진. 이거 완전 새까맣죠? 어둡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자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오, 색상이 달라졌어요. 네. 하얗게. 요 하얗게 신경 통로가 열리죠. 네.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열어놔야지 재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미경 수술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됐던 사례입니다. 네. 척추 협착증을 앓았던 77세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볼 텐데 이분은 이제 허리보다는 다리 증상이 더욱더 뚜렷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그냥 현미경, 미경이로 하겠습니다. 자, 미경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미경과 내시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미경이 더 좋았어요. 자, 이 주부는 이 디스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빵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터져가지고 한 엄지손가락 정도 디스크가 터져서 이 좀 이렇게 앉아서 무리하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더 악화되셨고요. 네. 대소변 저림, 힘까지 빠졌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보시면 예, 이 터진 송이처럼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디스크가 커서 뒤로. 요 단면도 보면 요 까맣게 보이죠. 요거 예. 이게 굉장히 커서 내시경보다는 현미경이 좀 더 이런 경우는 좀 치료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전후 요게 전이죠. 자 확대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아마 어떠세요? 요 까만색 그 포도송이 같은 디스크가 제거가 됐어요. 네, 제거가 됐죠. 예. 그래서 전후 비교가 확실히 잘 되면서 마비도 급성 마비도 상당히 잘 풀렸던 현미경 치료 예시입니다. 네, 좋습니다. 53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케이스는 또 45세 남성분이시고 허리 디스크를 앓으셨네요. 예, 이분도 보면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9시간, 10시간 앉아 계시고 이분은 이제 허리도 아프시면서 다시 또 MRI 보시면 디스크랑 협착이 동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근데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데 좀 몸이 크시기 때문에 또 앉아 계시는 그런 증권회사인가 제 기억에 이런 좀 하여튼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좀 몸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디스크랑 협착이 동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노란 원 안에 신경이 꽉 막혔죠. 네.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달라졌어요. 넓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해서 디스크를 많이 일부 제거할 수도 있고 또는 디스크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레이저나 또는 야그 레이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지진단 말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시키는 기법을 통해서 현미경 감압술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 그 MRI 단면도 있으면 한번 볼까요? 예. 네. 요게 이제 돌출돼서 완전히 신경이 찌그러져 있죠. 신경이 납작만두죠. 자, 여기 보면 신경이
펴졌죠. 아, 하얀색 신경이 보이죠. 그러네요. 예, 좀 통통하게 다시 넓어진. 그래서 전후 사진을 확실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86 가이. 네, 86세시고 아이고. 지금 어떻게 허리가 불편하신지 이동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떻게 불편하냐고요? 예. 허리가 얼른 지리지리하고 아파가지고 작년에 시술을 했는데 예. 그때는 영 괜찮던데 네. 우리 잘못 그게 그러면 또 아파가 네. 이렇게 병원에 가요. 예. 주사한테 주는 기라. 아, 예. 계속 아프세요? 아이고 아파가 뭐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걸음이 되세요? 걸음걸이가 되세요? 그런 거이 잘 안 되지. 예. 다리도 땡기고 뭐 그래가 주사 주기에 3일 설탕분 약을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어머니 뭐도 안 되고 뭐 아파요. 그 서울에 올라갈 때 욕받지, 내려올 때 욕받지, 그러니까 아프네요. 파킨슨 진단 받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거기서 진단 받은 지한 2년 됐나. 아, 그 어르신 MRI를 예. 보니까 신경이 많이 막히셨다 하던가요? 작년에 네. 뭐 하고 또 왔느냐고 카드만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 아파 어떡하이. 그 주사를 한 대 맞으면 계란기를 하면 한 대 주고 석달물을 약을 주더라 하여.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예. 예, 어머님 86세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전처럼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은 아니신 것 같고 특히 파킨슨 병이 있으시면요. 전신 마취했을 때 굉장히 안 좋으세요. 따라서 전신 마취하지 않고 부위 마취 가지고 최소 침습 치료하시는 게 최종 목표인데 지금 보니까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은 이제 초기 단계의 시술이고 절개하지 않는 건데 이게 조금 연세 고령 환자에서 협착이 좀 경성 디스크라든지 또는 여러 마디가 있으면 풍선 확장술은 성공률이 약 50에서 한 60, 70% 사이 근처거든요. 따라서 한 3, 40%는 풍선 확장술로 치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인성 척추 협착증, 특히 다발성은 풍선 확장술로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재발한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주사 맞아보자 하고 나서 지금 증상 보시는 것 같은데요. 증상 보시다가 주사 치료 한두 번 더 하시되 풍선 확장술 치료를 또 한다든지 다른 뭐 주사 해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검사를 신경줄기 MRI를 찍어서 파킨슨이 있고 86세시라도요. 전신에 큰 문제가 없으면 대개는 내시경 치료나 현미경 치료 할 수 있어요. 단 세네 마디 너무 많이 막혔으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은 제가 답변을 신중하게 드려야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고요. 적어도 두세 곳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미세 침습 치료로 내시경 현미경으로 그 한두 부위 협착을 해결하면 저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단 파킨슨 환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대학병원도 한번 의뢰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 도와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제 전화로 접수를 해주신 분인데요.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이시고 엉덩이와 종아리가 쑤시듯이 아픈데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파스만 붙이셨대요. 예. 문제가 있다라고 들으셨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70세 남성이시고 제 느낌에는 파스만 붙이셨다 그러면 약 드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그런 것 분 같아요. 같아요. 70세 남성 어르신들 이제 운동으로 좀 약간
될 수 있다고 약간 강박적으로 운동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만약에 좋습니다. 뭐 운동하시고 다 좋고 물리치료, 파스까지는 좋은데 요즘에 사실 아버님 협착증 치료나 또는 다리 순환 좋은 약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진통제 쓰시라는 게 아니고 혈액 순환이라든지 협착증 약 중에서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파스 이후에 약 좀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주나 또는 2, 3개월 더 엉덩이나 종아리까지 뭐 쑤시고 내려간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때는 MRI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저는 2단계라 이 상태에서 만약 환자가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뭐 엑스레이, 적외선 체열 검사, 골밀도 정도 하고 큰 문제 없으면 약을 살짝 한번 좋은 약을 처방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아버님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은 좀 낮춰주시고요. 네, TV 볼륨 낮춰주시고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해 64세입니다. 네, 64세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증상 말씀해 주세요. 예, 저기 한 28년 전에 예예. 사고로 저기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예, 예. 그때 그 신경까지 같이 다쳤거든요. 예예.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사용하다가 예. 한 몇 년 전부터 다리가 그 다시 저리고 예. 특히 몇 개월 전부터는 좀 많이 저립니다. 그 정강이 부분이 좀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엉덩이도 약간 그 묵직한 느낌이 있고 어느 쪽 다리세요? 왼쪽 다리입니다. 아, 그 고관절 수술한 부위세요? 예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 걷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아, 예. 예, 이걸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 언제부터 나빠지셨다고요, 아버님? 약간 불편한 것은 뭐 한 2, 3년 전 됐고 네. 요즘에 한 2, 3개월 전부터는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가 60세신데 젊으시거든요. 근데 보행이 예. 안 되면 굉장히 네.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행- 검사를 어떤 걸 하셨습니까? 뭐 저기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는 없고 네. 고관절 쪽에 그 병원을 몇 번 갔는데 그 염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좀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는 먹은 상태로 쭉 지냈었죠. 그래도 별 불편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아버님. 치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셨냐고요, 검사. 아, 검사는 최근에 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네. 아버님 제가 초면에 죄송합니다. 뭐 네. 저도 뭐 그냥 오시자마자 MRCT 찍어라, 검사하셔라 이렇게 불쾌하실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이 지금 병력을 들어보시니까요. 이제는 네.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하. 허리랑 고관 정말 고관절 문제인지 허리 문제인지 감별하셔야 되고요. 고관절과 허리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 꼭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거, 골밀도, 그리고 저는 MRI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RI 중에서 허리랑 골반을 다 커버하면서 즉 다 보이면서 다리 쪽으로 좀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줄기 MRI, 마일로 MRI 같은 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예전에 다쳤어요. 다칠 때 신경이 좀 망가졌다고 하시지만 잘 썼어요. 그런데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고관절 수술만 가지고는 신경 증상이 다시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관절과 상관없는 허리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절에서 다리 내려가는 신경 다발도 있지만 병력상 들어보니까 좀 퇴행이 오시면서 뭔가 협착 증상이 좀 이렇게 같이 병합돼서 나타나는 양상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지금은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행 장애까지 생기셨기 때문에 허리랑 골반 MRI를 포함한 신경줄기 MRI를 저는 조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정밀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이제 시경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내시경이죠. 자, 이분은 트럭 운전자신데요. 운전하시면서 진동에 노출이 되고 오랜 동안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허리 통증은 없지만 엉덩이부터 칼로 찌르듯이 해서 오셨어요. MRI를 봤더니 다시 한번 보면 많이 부어 있고 염증, 디스크도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구석에 꽉 껴 있어요. 구석에 끼어 있는 터진 디스크를 어떻습니까? 제거를 전후. 네. 노란 점선 안에 디스크 조각이 없어졌나요? 하시니까 없어졌죠. 어떻게 된 거지? 자, 내시경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거죠. 노란색 점선 안에 디스크 터진 조각이 신경 누르고 있죠. 점선 안에 있는 게 디스크 터진 조각인데 이것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신경이 잘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이 화면은 내시경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석에 있다든지 내시경으로 처치가 필요해서 유리한 경우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자, 하나 더 사진 볼게요. 이건 체열 사진인가요? 같은 분이신데요. 네.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파랗게 보였다가 마비도 풀리면서 내시경 이후로 순환이 잘 돼서 보행이 잘 되고 뭐 재발 없이 잘 치료가 됐던 내시경 사례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62세 남성분 허리 디스크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이제 풍선 확장술 후에 재발한 분이라고요. 맞습니다. 80세시니까요. 이제 풍선 확장술을 했고 이분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럭키하게 5년 동안은 괜찮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잘 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재발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 퇴직하셨고 산책하고 싶으신데 이제 건강 챙기셔야 되는데 80세 어르신인데 신경줄기 MRI가 내려가지가 않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시경 했습니다. 야, 보세요. 내시경 하기 전에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신경 물길이 막혀 있죠. 어떻습니까?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하얗게 신경 물기가 잘 내려가죠. 그래서 치료가 잘 치료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은 뒤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저희는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4세 여성분이시고 급식실에서 일을 하시네요. 예, 요리하시는 거 고된 일이시거든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25년 급식해 주셨던 어머님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이제 황색인데가 새까맣게 뒤에서 누르면서 디스크가 빵 터져서 흘러내렸어요. 네. 그래서 당뇨 있고 고지혈증 있으시고 물리침 치료 다 하셨는데 안 되십니다. 네. 자, 이분 내시경 했습니다. 자, 전후 이게 이제 수술 전후 터진 덩어리 보이시죠? 자, 제가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이 많이 누르고 있는데요. 이 노란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노란색 그 골든 디스크,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노란색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수술적 치료 또 디스크 제거를 통해서 회복이 빨리 잘 됐던 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RI 사진도 볼게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전, 여기에 후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좀 불쾌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네. 전, 후. 길이 확실히 열린 거를 저희가 그렇습니다. 확인할 그래서 수가 있었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네. 전후 비교가 돼야 되고요. 신경이 완전히 감압된 게 보여야지 정확히 치료가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척추 질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봤고요.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갔죠? 네, 그 환자분들이 치료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하지만 언제 수술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마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면 안 됩니다. 또 거꾸로 충분히 비수술로 되는데 너무 급하게 수술하는 거 저 반대입니다. 따라서 수술과 시술은
정밀 검사를 바탕으로 다학제, 즉 여러 선생님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러 센터, 즉 그 여러 의견이 같이 컨센서스 동의가 될 때 하시기를 저는 네.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 의견을 꼭 듣고 치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